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경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그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경금 축월세. 그래서 이제 격국을 놓고 봤을 때는 양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물론 정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상관격으로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신금이 투출됐다, 겁재격 아닙니다. 신금 투출됐다고 하면 그냥 월지에 있는 축토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된다. 그냥 정인격.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는 어떤 또 축토가 가지고 있는 본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인격이 된다. 단 중요한 것은 경금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하면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경금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축에 뿌리를 두고 토의 생을 받는 것은 좋지만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관성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해서 좋지 못하고요. 오히려 경금을 오금하거나 또는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예를 문제 시가 무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무토는 인성이긴 하지만 결단코 좋은 인성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엄동설한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땅도 얼고요, 금도 얼어 있다. 땅도 얼게 되면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화가 있어서 반드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은 인목이라고 하는 편제를 얻었습니다. 편제. 물론 경인 일주만 놓고 봤을 땐 남자가 일지에 편제를 가졌으니 현모양처를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통변할 수 있지만은 사주 전체 틀을 놓고 봐야지 일주만 놓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지에서는 사화를 얻었습니다. 사화는 경금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관 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사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후하는 길신으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요. 조후는 조후대로 하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려고 하면 정화를 별도로 또 얻어야 되겠죠. 이 상태만 되게 되면은 평가를 할 때 경금이 월지에 통근해서, 이거 신앙사주일까요? 아니면 신약사주일까요? 많은 분들이 월지에 통근했고 토가 생하고 있으니 이건 신앙하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의 견해입니다. 무조건 제 견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불약 정도 생각하십니다. 약하진 않다. 왕하지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 연간의 을목 정제가 투출되어 있죠. 이 정제 을목은 인의 뿌리를 뒀죠. 당연히 을목은 요 기토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월령을 듣기 있기 때문에 왕할 것 같지만은 재성도 왕하고 관살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은근슬쩍 불약이지만 약간 신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거, 물론 축월이 해자축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 월이 수가 왕한 것이지, 축월은 물론 축중 개수 신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냉정하게 보면은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그 토 안에 물이 잠깐 고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축토를 물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도 제가 가끔 봤는데, 축은 토입니다. 수가 아니고. 축토가 수였으면 축수라고 불러야죠. 임수, 해수, 자수, 해수처럼 축토는 수가 아니고 토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토가 많게 되면은 오히려 축중에 있는 개수가 땅 속에 너무 깊이 매몰되기 때문에 축중 개수를 꺼내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축월에 화가 필요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잘 보시면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축중 개수만 가지고는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이 자수를 얻은 분이 있어 어느 정도 수기가 부족한 건 만회가 됐고요. 이
병화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물론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일간 경금 옆에 칠살 병화가 첩신되어 있다 표현하는데 붙어서 옆에 바로 있죠. 근데 이 병화가 왕에 약해요.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사이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명이 선택하기에는 좀 곤란한 생시다. 왜냐하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칠살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 반면 경금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남자는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저는 경금 일간 옆에 칠살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선택할 수 있고 여자는 선택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왕이면 남자도 병자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축시를 선택하는 것이 월등히 좋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경금은 용도, 경금으로서의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월에서 단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연지 있는 사화는 조금 약하지만 조후의 용도가 있고요. 이 정화가 인사의 뿌리를 떠서 정화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항상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인목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쓸데없는 기토는 뭐 을목이 이렇게 날려버렸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연지에서 다시 시지에서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도 이렇게 이제 뭐 약해서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차라리 정축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명보다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정축시 선택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항상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남자는 숙명적으로 이 정해 대운 때 사회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이 경인날 태어나게 되면은 정해 대운 때 사회충 되지 않습니다. 인해 합의되기 때문에 사회충이 구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라면 정축시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많아서 좋다가 아니라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아까 뭐라 했죠?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여명의 경우에는 특히나 선택하기가 곤란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묘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자꾸 경금을 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또 묘목은 굳이 의미가 없어. 재성만 많아지면 뭐하게요. 여명이 이럴 때 기묘시 이렇게 태어났을 때 경인 신묘 대운 가게 되면 재다신약밖에 될 게 없다. 그래서 기묘시 무인시는 뭐 남녀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축토와 진토의 차이. 축토도 습토고요. 그 다음에 진토도 습토가 되는데 경금 입장에서 축토는 통근이 되고 진토는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단지 금이 토가 금을 생할 뿐이지 이거 통근은 축은 되지만 얘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사도 여러분들이 사는 그냥 사화라고만 알고 있지 저 사화는 금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어디도 통근한다? 사에도 통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경진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경금으로서의 가치라든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있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렵다. 단지 그냥 인성이 하나 있어서 나를 좀 생해줄 뿐이다.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중 개수 이거 가지고 수가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 이거는 특히나 여명이 선택하기는 신사시는 좀 곤란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게 일간이 이제 축 사이 뿔을 둔다 하더라도 굳이 사와 인사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느 때가 안 좋냐면 병술대운 때, 그다음에 을류갑신 뭐 이런 무자 뭐 수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노후, 개미, 이모, 신사, 임진, 노후가 제가 볼 때는 신사시를 선택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비추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모시, 인호, 화국 그쵸. 사화 있고요. 임수, 축월에 이제 임수 투출 이걸 가지고 또 기토 타기민에 이렇게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굳이 그렇게 논할 필요가 임수에 있는 용도가 임수에 있으면은 임수가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으로 기토 타기를 논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조후와 경금을 어떻게 잘 단련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화가 있을 때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저게 기토 타김이 되든 기토 타김이 안 되든 그런 거를 봐야지 뭐 그게 썩 의미 있는 생신 아니고 개미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좀 축토의 생을 받고 뿌리를 두고 있어서
신약하다라고 봤을 때 갑신시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중에서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중에 하나가 갑신시 인신상충 빵 때려버렸습니다.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을료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걸 또 사람들이 사유축 회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금 축토사와 있으니까 이거 사유축 회금 삼합 이렇게 해서 금이 무지무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중간에 인목이 껴있으면 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단지 이제 이거는 경금의 유에 뿌리를 좀 더 얻는다 정도이고, 요거는 좋지 못한 게 여기에 있는 을목하고 여기에 있는 경금하고는 을경합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것도 을경합이 된다, 이것도 금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이 절대 되지 않고요. 이하고는 합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있는 을목하고 경금이 합이 되면 을경합 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탐합입니다. 그냥 단지 서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해서 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꼭 가만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 생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축시 정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 불문하고 정축시 일간이 좀 뭐 약한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을료시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축시 뭐 을료시 정도, 을료시도 을목 때문에 저는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을목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